미국 국방성은 심각한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핵심 인력인 여성 장교들이 한국 주둔 임무를 마치고도 본국 복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미군 여성 장교들이 동시에 한국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모두 미군 최정예 부대 소속이었다는 점입니다. 헬기 조종사, 고도의 정보 장교, 특수부대원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엘리트 인재들이 어째서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리드이며 당시 31세의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현재도 조종사 신분이지만 더 이상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새벽 5시, 비행 전 브리핑을 마치고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리드 대위님, 오늘도 완벽한 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창고 담당자의 인사에 저는 자신있게 격려했습니다. 15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제 군인으로서의 긍지였습니다. 헬기 정비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비병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상병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정비팀장 마이클 상병은 이라크 파병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미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른 정비병과 함께 점검을 시작해 30분 후 마이클 상병이 나타났습니다. 충혈된 눈과 떨리는 손은 그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 괜찮은가? 네, 대위님. 어젯밤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즉시 임무를 중단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정된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마이클 상병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정비 작업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헬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하부 구조를 점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이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버튼을 무언가 끊어지는 굉음과 함께 헬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크레인 케이블 하나가 파단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해... 누군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7톤에 달하는 거대한 헬리콥터가 저를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이 찌그러지면서 제 하반신이 조종석 구조물 아래에 깔렸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다리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메디, 메디. 정비병들이 필사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이클 상병의 얼굴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에서 비정상적인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동공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 그것이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미군 121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전신에 의료용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하반신은 어떠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리드 대위님, 정신이 드십니까? 군의관 라이언 소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침울했습니다. 제 다리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라이언 소령은 차트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척추 4번과 5번이 압박 골절되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비. 그 단어는 제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헬기 조종사가
땅 위에서조차 제대로 서지 못한다니. 마이클 상병은요? 구속되었습니다. 약물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PTSD 치료를 구실로 불법 약물을 복용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최소 5년 이상의 군사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 다리를 되돌려 주지는 못하겠죠. 라이언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는 모두 취했습니다만 그날 오후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었는데 창밖으로 블랙호크 헬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드넓은 창공이 이제 영원히 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위님,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인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뜬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이라니요? 네, 제 사촌 동생이 작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군 병원에서요?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지금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거든요.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척추 손상 치료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통합재활치료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가 건네준 병원 안내 책자를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저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부서진 날개를 가진 새에게도 다시 비상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크나큰 선물을 선사할 것인지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식 의료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의료진 5명이 제 신체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리드 대위,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료심사위원장 브라이언 대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너무 심각하여 신경재생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의학적으로 하반신 마비는 확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활치료는요? 물리치료라도 6개월간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수준의 손상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회복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 전역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은 70%로 책정되었습니다. 연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1살의 나이에 평생 연금이나 받으며 무기력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병실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공허한 천장이 마치 제 미래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대위님, 정유진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병원 이송건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어요? 미군 의료진도 포기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군 병원은 표준화된 치료만 고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준 교수님은 그녀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경추골절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2년 만에 걸었습니다. 이분은 척수 손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설명하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한국군이요?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죠? 그때가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매일 10시간씩 운전대를 잡으시죠?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녀의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부의 한국병원 이송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리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모르는가? 한국병원, 동양의학 같은 미신을 믿는단 말인가? 제 직속 상관 윌리엄 중령은 격노했습니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비용은? 보험 처리는? 책임 문제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데이비스 준장 기지사령관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병원 이송을 원한다고? 네, 사령관님. 마이클 상병 사건은 내 책임도 있다. PTSD 징후를 간과했으니까.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한미 의료교류 프로그램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었다. 놀라웠지? 우리가 포기한 환자들을 그들은 살려내더군. 그럼 이송을 승인하겠다. 비용은 특별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복하게 된다면 한미 의료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줘. 우리 부상병들을 위해서.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송 결정 후 마이클 상병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리드 대위님,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PTSD를 핑계로 약물에 의존했고 그 대가를 대위님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 죄책감도 조금은. 저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의 사죄가 제 두 다리를 되돌려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미군 병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정유진 간호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었습니다.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빨간 실로 정교하게 엮은 아름다운 매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김민준 교수님께 제가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사예요. 환자가 스스로 포기하려 해도 끝까지 싸우는 분이죠. 다음 날 아침 앰뷸런스에 실려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간판들, 복잡하게 얽힌 도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과연 이 생소한 나라가 저에게 기적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 10여 명이 입구에 도열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리드 대위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군 병원의 냉담한 시선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저를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아닌 반드시 살려내야 할 생명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병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염려 마세요. 여기서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정말일까요? 부서진 날개도 다시 펼쳐질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리드 대위님. 재활의학과 김민준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모두 영어를 이렇게 잘합니까? 보스턴 퀸스 병원에서 3년간 연수했습니다. 그때 미군 병원에서도 잠시 근무했었죠. 그는 제 차트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미군 병원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 확정 판정을 내렸더군요. 네, 그래서 전역 절차를... 잠깐만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직접 정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히 이런 말은 삼가 주십시오. 확정,
불가능, 포기, 이 단어들은 제 의학 사전에는 없습니다. 이상하면서도 어딘가 오만해 보일 수 있는 태도였지만 왠지 모를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MRI, CT, 근전도, 신경전도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미군 병원에서 다 했던 검사들인데요.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봐야죠.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실 겁니다. 할아버지요? 한의학과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84세이시지만 여전히 현역이십니다. 침술의 대가시죠. 침술이요? 그런 것이 척추 손상에 도움이 됩니까?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드 대위님, 이곳에 오신 이상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양 의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음 날 아침 6시 문이 열리더니 백발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미군 아가씨구나. 한국말이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통역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맥을 진단하시겠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목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그러고 계시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기혈이 막혔으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가방에서 가느다란 침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아가씨, 나를 믿으시오. 60년간 이 일만 해왔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온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침이 허리에 꽂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의 흐름을 돕는 것이지.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야. 30분간의 침술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매일 올 것이야. 포기하지 마라. 오후에는 김 교수 팀의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미군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세심함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니터를 가리키며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 손상으로 판단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경 일부가 생존해 있습니다. 5% 정도지만요. 5%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5%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담당 간호팀입니다. 앞으로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팀장 간호사 한지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지 안에서만 먹어봐서. 내일부터 한국 음식에 도전해봅시다. 음식도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 때 미군 병원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를 처리해야 할 케이스로 여겼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살려야 할 생명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통합 치료가 개시되었습니다. 오전 6시 이 교수님의 침술, 오전 8시 한약 복용, 오전 9시 물리치료, 오후 1시 전기 자극치료, 오후 3시 작업치료, 오후 5시 또 다른 종류의 침술. 죽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웃었습니다. 그만큼 몸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하지만 여전히 다리는 리드 대위님, 척추신경이 재생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매일 0.1리터씩만 나아져도 3개월이면 1일침이 찝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유진 간호사 기억하시죠? 미군 병원의 그 간호사였습니다.
유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이 되어서요. 한국 병원은 어떻습니까? 신기해요.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맛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약은 최악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시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님을 믿으세요. 작년에 미군 환자 3명을 완치시켰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포기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치료 2주차가 되던 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뭔가 느껴져요. 물리치료 중 왼쪽 엄지발가락의 미세한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대박! 벌써요? 물리치료사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김 교수님, 빨리 와보세요. 김 교수가 달려와 직접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신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고 말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낯선 도시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3주차, 마침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밖에 나가보시겠어요? 한지수 수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병원 밖으로요? 네. 매일 병실에만 계시면 우울해집니다. 신선한 공기도 쐬고 진정한 한국도 구경해 보셔야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답답함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토요일 오후 김민준 교수가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가이드를 자청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요? 주말이신데요. 저도 쉬는 날이니까요. 병원을 나서자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당의 번화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조금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기지안 한국 식당에서 불고기 정도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순댓국밥집이었습니다. 할매 순댓국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민준아. 60대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제 환자분이세요. 미군이시고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다쳤구나. 많이 아팠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눈빛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내가 밀게. 민준 너는 자리 잡아.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밀어주셨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 앉아. 따뜻한 곳으로. 구석지고 아늑한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순댓국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댓국밥이요. 한국의 소울푸드죠.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와, 맛있어요. 김 교수가 통역하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더 줄까? 많이 먹어.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낫지. 할머니는 계속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 깍두기, 무생채. 할머니, 너무 많습니다. 뭐가 많아? 우리 민준이가 데려온 환자인데 식사를 하면서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드님도 교통사고로 제 환자였습니다. 하반신 마비였죠? 지금은요? 택배 기사로 일하십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시죠.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할머니가 무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힘 못 써. 이거 먹고 힘내.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입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세요. 순댓국밥집을 나오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깊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장 구경은 어떠세요? 김 교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현역 근처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아가씨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다쳤구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김 교수가 통역하자 아저씨가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먹어. 우리 사과 달아. 돈은? 무슨 돈? 아픈 사람한테 돈 받으면 벌 받아. 떡볶이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은 무언가를 제 휠체어에 쥐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습니까? 정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시장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받은 선물들로 휠체어가 가득 찼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 직원들과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국 문화입니다.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주말에 환자와 시간을 보내는 의사는 처음입니다. 김 교수가 잠시 사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의사이기 이전의 사람이니까요. 리드 대위가 타국에서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해두겠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도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군 언니, 순댓국밥집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문병 왔어. 과일, 반찬, 영양제. 병실이 선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우리가 대신 엄마 해줄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진심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 교수가 왔습니다. 시장분들이 다녀가셨군요. 네.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정말 일반적인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 이웃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것이 문화 차이죠. 근데 눈이 부었네요. 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그의 위로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작은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발목이 움직여요. 물리치료 중 왼쪽 발목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대단해요. 치료실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고조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발목이 조금 더 움직였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이상한 나라다. 의사는 친구 같고 할머니들은 친어머니 같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다. 미군 병원에서는 나를 숫자로 분류했다. 케이스 번호 182541. 하지만 여기서는 나를 엘리자베스라고 부른다. 사람으로 본다. 다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따뜻하다. 너무나 따뜻하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치료 8주차,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김민준 교수가 새로운 장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로봇 보행 재활 장비입니다. 다리에 착용하면 걷는 동작을 보조해줍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정말 설 수 있을까요? 이미 발목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료사들이 조심스럽게 장비를 착용시켰습니다. 로봇 다리가 제 하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 봅시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비록 로봇의 도움이었지만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떠십니까? 믿기지 않아요? 제가 서 있어요. 이제 한 발 앞으로 내디뎌 보십시오.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다리도 그 동작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One step, two steps. Oh my God, I am walking. 저는 영어로 외쳤습니다.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 교수님도 흐뭇하게 지켜보셨죠? 아이고, 우리 미군 아가씨가 걸었네. 10걸음을 걷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김 교수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로봇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혼자 있을 때 김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 걸음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교수님, 사실 더 일찍 가져오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용기 말입니까?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리드 대위. 아니, 엘리자베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이고 당신은 환자입니다. 직업 윤리상 이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교수님도 느끼셨군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을 보면 다리 통증도 잊어버리고 아침 회진 시간만 기다리고 정말입니까? 네, 미쳤죠? 제가 환자인데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웃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1년 인생에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압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지금 이 감정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이 좋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김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 씨. 네, 엘리자베스. 그날 밤 우리는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꿈, 제 과거,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행복. 한국이 좋아졌어요? 네, 처음엔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편안합니다. 완전히 낫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남산타워도 가고 싶고. 약속할게요. 꼭 같이 가요. 희망이 현실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로봇 없이 평행봉을 잡고 서는 연습, 균형 잡기, 근력 운동.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물리치료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진전했습니다. 2주 후 마침내 로봇 없이 일어섰습니다. 자, 평행봉을 잡고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제가 혼자 걸었어요. 민준이 달려와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경계를 넘는 순간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민준 씨가 있어 가능했어요. 순댓국밥집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미군 딸이 걸었다고? 다음 날 병실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떡 한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나눠 먹어. 복을 나누는 거야. 시장 상인들도 각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에 걸어서 와, 더 맛있는 거 줄게. 이들의 축하는 마치 가족의 경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제 두 발로 선 채로요. 서울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서 있으니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진부한 칭찬이네요. 진심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저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의미로요? 우리요? 이 관계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환자가 아닌 여자로, 의사가 아닌 남자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도요? 거리가 문제라면 제가 따라가면 됩니다. 당신이 여기 남고 싶다면 남으면 되고요. 그렇게 간단한가요? 삶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어려워집니다. 그의 단순 명료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민준 씨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기반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영원히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서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기적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의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활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이제 목발 없이도 느리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뒤흔드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드 대위, 의료 심사 결과 현역 복무 가능 판정, 소령 진급 심사 대상자 선정, 워싱턴 DC 국방부 전략기획실 발령, 2주 내 복귀 요망. 손이 떨렸습니다. 소령 진급, 펜타곤 근무, 한때는 간절히 꿈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본국 복귀 명령이 왔어요. 소령 진급과 펜타곤 발령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날 저녁 순댓국밥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걸어서 왔네. 하지만 제 어두운 표정을 보시더니 금세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이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침울해졌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언제? 2주 안에요. 안 돼. 이제 막 다 나았는데, 이제 막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할머니의 반응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미군 딸이 간다고? 펜타곤이 뭐야? 밥 잘 주는 곳이야. 소령되면 돈 많이 받아? 그럼 여기서 소령하면 안 돼? 순수하고 진실한 그들의 걱정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슬펐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해? 여기 남으면 안 돼? 군인이라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군인을 그만두면 되잖아? 단순 명쾌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쌓아온 경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일까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뭐라고요? 미국 병원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민준 씨 인생을 희생하라고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하는 삶을요. 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지사령관 데이비스 준장을 만났습니다. 리드 대위 완벽히 회복했다니 기적적입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펜타곤에서 자네를 원한다. 한미 군사 협력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런가? 영광스러운 자리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저를 살렸고 저의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령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는 군인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민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이 이정훈 할아버지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국 간다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맥을 짚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나았지만 마음이 아프구나. 할아버지,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여기요. 한국이요. 그럼 답이 나왔네. 행복한 곳이 내 집이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우리 민준이가 복 받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타국에서 아프기까지 했으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좋은 일이 많았어요. 민준이한테 들었어. 미국 가야 한다고? 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미국이든 한국이든. 근데 며느리는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김치 먹을 수 있어? 네. 이제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어머,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들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D3일 전 병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가져온 물건들,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 정리하는 거예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정리는 해야 하니까요. 결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머리로는 가야 한다고 명령하는데 가슴은 여기 남고 싶다고 합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1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펜타곤에서 중령 계급장을 달고 일하는 모습과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모습,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사무실, 계급과 성과로 평가받는 일상,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정, 민준과의 소박한 일상, 시장 사람들과의 수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여기요. 한국에서의 삶이요. 그럼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10년 경력을. 엘리자베스, 경력이 밥 먹여줍니까? 행복이 밥 먹여주죠? 순댓국밥집 할머니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급보다 행복을 선택하기로, 경력보다 사랑을 선택하기로,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하기로. 다음 날 아침 사령관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2개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귀 명령서, 하나는 전역 신청서. 들어오게. 사령관실에 들어서자 데이비스 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했나? 리드 대위? 네, 사령관님. 저는 전역 신청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인가? 소령 진급과 펜타곤 발령을 포기하고? 네, 신중하게 생각한 결정입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웠고 사랑을 찾았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오히려 떠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네. 한국에 정착하는 미군이 늘고 있거든. 특히 이곳 문화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사령관님도 이해하십니까? 30년 전 나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네. 그때는 군을 택했지만 가끔 궁금하더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후 저녁이네. 그동안 후임 인수인계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밖으로 나오면서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했어요. 저녁 신청서 제출했어요. 정말요? 진짜로? 네. 이제 3개월 후면 민간인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당장 가겠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미친 짓 했어요. 회진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괜찮아요? 엘리자베스가 전역한다는데 회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단 1%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저를 기다려줘서.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순댓국밥집에 도착하자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진짜야? 우리 딸이 안 간다고?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 미군 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딸이야. 축하 파티가 즉석에서 벌어졌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전이 붙여지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국 사위 봤대. 이제 김치찌개도 끓여야지. 한국말도 제대로 가르쳐야 해. 웃고 떠드는 이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저녁을 3주 앞둔 어느 날 민준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곳에 가야 합니다. 어디요? 깜짝 선물이에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맞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타워에 도착해서 민준이 저를 데려간 곳은 자물쇠가 가득한 테라스였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자물쇠를 걸죠. 수많은 자물쇠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걸까요? 민준이 준비한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하트 모양의 분홍색 자물쇠였습니다. 언제 준비했어요? 사실 2달 전부터요. 엘리자베스가 꼭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자물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민준 샘 엘리자베스 포레버라고 영어로 적었습니다. 자, 같이 걸어요. 찰칵. 자물쇠가 채워지는 순간 뭔가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열쇠는 어떻게 해요? 던져야죠. 영원히 열리지 않게. 우리는 동시에 열쇠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부서진 날개를 가진 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이 따뜻한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어요? 반지가 햇빛에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네, 1000번이라도 네. 민준이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이라고 영어로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이 순간이 너무나 한국적이고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곧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너를 다시 걷게 해준 사람이지? 네, 맞아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결혼식 때 오실 거죠? 당연하지. 한국 결혼식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 민준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며느리 됐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부탁은 무슨?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녁일이 밝았습니다. 10년간 입었던 군복을 마지막으로 다림질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드 대위 연계 저녁을 명합니다. 간소한 세리머니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지를 나서는 순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했어요. 엘리자베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더 이상 대위가 아닌데? 그냥 엘리자베스요. 내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순댓국밥집에서 사적인 저녁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민간인이네.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모였죠.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네. 한국말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김치 담그는 법도. 과일 가게 아저씨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녁 기념이야?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작은 액자였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죠. 언제 이런 걸? 몰래 준비했지. 감동이지?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왜 자꾸 웁니까? 오늘은 축하하는 날인데.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그날 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왜 자꾸 물어요? 소령 진급, 펜타곤, 고연봉, 포기한 것이 많잖아요.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얻었는데요? 사랑, 가족, 행복, 그리고 집이요. 진짜 제 집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미 문화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엘리자베스만큼 두 문화를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어도 제대로 배워야죠.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될 거니까. 벌써 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반만요? 김치찌개 끓이면 완성입니다.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는 어떠니? 민준 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전통 혼례요? 한복 입고 전통 예식하고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꿈꿔왔거든요. 하지만 순댓국밥집 할머니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되려면 한국식으로 해야지. 내가 한복 골라줄게. 그렇게 한국 전통 혼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리드 대위님, 아니 이제 민간인이시군요. 미군 병원의 정유진 간호사였습니다. 유진 씨, 어떻게? 결혼 소식 듣고 왔어요. 제가 처음 한국 병원에 가라고 권했잖아요. 맞아요. 유진 씨 덕분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습니다. 유진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결혼 선물이에요. 별것 아니지만 한국 전통 놀이개였습니다. 한복에 다는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고마워요. 정말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터였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토요일,
서울 한옥마을의 전통 예식장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입장.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어머, 한복이 저렇게 잘 어울려? 외국인 맞아? 완전 한국 사람 같은데. 미국에서 온 부모님도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아빠가 속삭였죠. 네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빠. 전통 혼례 절차는 복잡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하고 부모님께 절하고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연은 그야말로 동네 잔치였습니다. 순댓국밥집 할머니가 사회를 보셨죠? 자, 우리 동네 딸 엘리자베스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장 상인들, 병원 직원들, 미군 동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 며느리 됐네. 이제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애기 나오면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걱정 마. 미군 동료들도 신기해 했습니다. 모건, 아니 엘리자베스? 정말 한국에 정착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어? 대단해. 후회 안 해?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와,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죠. 한라산을 오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죠? 우리가 부부가 될 거라고. 맞아요. 그때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자베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뭔데요? 미군 가족들을 위한 한국 정착 지원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오,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좋은 점도 널리 알려주고 싶고요. 제가 돕겠습니다. 의료 지원도 필요할 테니까. 결혼 후 평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과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첫날 밤 베란다에서 평택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압니다. 매일 봤으니까 이제는 밖에서 보네요. 후회 없어요? 민준 씨, 그만 물어요. 100번 물어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얻은 게 더 많아요? 뭘 얻었는데요? 사랑, 가족, 행복, 그리고 집이요. 집들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집이 아담하니 좋네. 살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시장 상인들이 각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밥솥 그릇, 김치냉장고까지. 김치냉장고는 필수야. 이제 김치 담그는 법 배워야지. 순댓국밥집 할머니는 김치를 한 통 가져오셨습니다. 당분간은 이거 먹어. 다음 달에 김장 가르쳐 줄게.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는 무슨? 이제 진짜 내 딸인데. 결혼 3개월 후 드디어 제 꿈을 실현할 기회가 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내 한미가족 지원 센터 설립이 승인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엘리자베스, 데이비스 준장이 직접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건, 아니 이제 박 엘리자베스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가족 상담,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센터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디가 좋을까요? 정신없었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한국 병원에 연결해주는 일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병원이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믿고 가보세요.
6개월 후 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미군 환자 50명, 한국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200명,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미군 가족 15가구. 엘리자베스,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민준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죠. 어느 날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엘리자베스 씨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요. 저요? 왜요? 한국에 정착한 미군의 이야기를 찾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씨의 사연이 가장 특별합니다.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병원, 시장, 그리고 현재의 일상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저를 선택해 준 것이죠. 이곳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병원과 한국 병원 간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 한미 문화 교류 확대, 그리고 엘리자베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병원에서 한미 재활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센터장을 제안받았는데 대박! 당연히 수락해야죠. 엘리자베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센터장으로.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할 수 있다니. 네, 당연히 할게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아기 가졌어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진짜?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민준이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빠가 된다. 내가 아빠가 된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이름도 짓고 미국 이름도 지어야겠죠? 당연하죠.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축복을 받고 태어날 테니까. 창밖으로 평택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 가족, 일,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큰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벌써 3살이 된 우리 딸, 지아가 뛰어옵니다. 지아야, 천천히. 할머니가 김치 주셨어. 순댓국밥집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아이 손에는 작은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지아가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응, 김치 최고.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아이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 지아와 작년에 태어난 둘째 알렉스. 알렉스도 할머니 보고 왔어. 옹알이로 대답하는 아들을 보며 민준이 웃었습니다. 오늘 센터에 신규 가족 몇 팀 왔어요? 5가족이요. 모두 한국 정착을 고민하고 있대요. 한미재활센터는 이제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섰습니다.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죠? 내일은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지? 네. 벌써 30명이 신청했어요. 미군 가족들이 김장을? 다들 궁금해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저녁 식탁에서 지아가 젓가락질을 완벽하게 합니다. 지아 젓가락질 진짜 잘한다. 할머니가 가르쳐줬어. 시장 할머니들이 지아를 손녀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더 주세요 라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지아야,
한국말로 해야지. 엄마, 김치찌개 더 주세요. 그래, 우리 딸. 평범한 일상이지만 특별합니다.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우리 가족만의 모습이니까요. 주말이면 시장에 갑니다. 어머, 우리 지아 왔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아저씨, 사과 주세요. 영어로도 해봐. Apple please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똑똑해라. 이제는 시장 상인들 모두가 간단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미군 가족들이 많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신 거죠. 엘리자베스 덕분이야. 다리 역할 톡톡히 했네.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우호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대통령상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해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간 당신이 도운 사람들, 한국병원 치료 연계 301명, 한국 정착 미군 가족 89가구,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2,000명 이상, 숫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여기 남기로 했어요. 무대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사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다리를 되돌려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박수는 시장 할머니들에게서 나왔죠. 우리 딸이 대통령상을 받았어. 내가 키운 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어? 뭐처럼? 두 나라 도와주는 사람? 그럼 지아는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왜? 지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지아는 특별해. 한국 심장과 미국 영혼을 가졌으니까. 그럼 알렉스는 반대야. 미국 심장과 한국 영혼.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평택의 야경이 3년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가 아닌 내 도시, 임시거처가 아닌 내 집. 무슨 생각해요? 민준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3년 전 생각. 그때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없었겠죠? 엘리자베스? 응? 고마워요. 여기 남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센터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겠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계급장 대신 선택한 아이들의 웃음, 펜타곤 대신 선택한 시장 골목, 커리어 대신 선택한 가족.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매일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고가 없었다면, 마이클 상병의 실수가 없었다면, 정유진 간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이 없었다면, 한국 병원의 기적이 없었다면, 민준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런 곳입니다. 부서진 날개를 치료해준 곳,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곳, 그리고 영원히 둥지를 틀 곳. 엄마. 지아가 잠꼬대를 합니다. 아이 방에 가서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 내 사랑. 엄마가 지켜줄게. 한국어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이것이 우리 가족의 방식입니다. 엘리자베스 리드의 놀라운 여정, 어떠셨나요?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미군 엘리트 여성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료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소령 진급도 펜타곤 근무도 포기했지만 그녀는 단언합니다. 후회는 단 1%도 없다고요? 왜일까요? 그녀가 얻은 것이 그 모든 커리어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시장 할머니가 우리 딸이라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두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함께 늙어갈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비로소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